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까지는 플로우로 소통하는 업무 문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업무를 공유하는 공간인 플로우, 당연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도 중요하고, 또 우리 회사 직원들이 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얼만큼 쓰고 있는지 먼저 잘 알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회사의 업무를 지켜주고 또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는 어드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플로우 관리자 권한이 있으시다면 메인 화면 왼쪽 하단에 어드민 버튼이라는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어드민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관리자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관리자 권한이 있는 분들께 한번 확인해서 권한을 부여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우리 회사의 플로우 계정, 공간, 프로젝트 및 다양한 보안 설정을 관리하는 페이지가 조회됩니다. 이 페이지를 통해서 강력한 보안도 유지하고 사용량도 확인하고 또 플로우 활성화하는 데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네, 순서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우리는 먼저 플로우를 우리만의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 계정을 관리하는 방법. 세 번째는 우리 회사의 업무 보안을 지키는 엄청 중요한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플로우를 더욱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 직원과 나의 활용량을 살펴보는 통계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우리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어드민을 이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이 바로 회사 정보일 텐데요. 왼쪽 위에 있는 회사 정보를 클릭해서도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회사의 이름,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이미지, 우리 회사의 URL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플로우 계정을 이제 처음 만드셨던 분이라면 로고를 제외한 회사명과 URL은 가입하셨을 때 설정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고는 로고 또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때 설정한 이제 로고 이미지는 우리가 플로우를 접속하고 사용할 때 왼쪽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이 로고 이미지에 반영이 됩니다. 또한 URL을 통해서 우리가 플로우를 접속했을 때 처음 보이는 화면에서도 크게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플로우를 처음 들어왔을 때 또는 다른 직원을 처음 URL을 전달해서 초대를 했을 때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 팀의 업무 공간임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직원들도 안심하고 처음 들어오거나 활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안전하고 편리한 구성원 관리 방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구성원 관리를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즉시 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부서 정보로 소속감을 높이고, 입퇴사 시 안전하고 간편하게 계정을 컨트롤하고, 마지막으로 관리자 권한을 나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여함으로써 책임과 부탁할 수 있는 요청 창구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플로우를 처음 사용할 때 처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즉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플로우를 처음 시작했거나 또는 새로운 직원이 우리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했습니다. 이때 직원에게 직접 회원가입한 다음에 로그인하세요 라고 하는 것과 계정이 땡땡땡으로 생성이 되어 있으니 바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 둘 중 어떤 게 더 부담감 없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즉시 로그인할 수 있게 환경을 세팅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할 것입니다. 요즘 회원가입하는 과정을 안 그래도 많이 번거로워 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의 새로운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거죠. 우리 관리자분들은 구성원 관리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구성원 관리 그리고 구성원 등록을 통해 직원 계정을 아주 간편하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등록하는 방법은 실제 화면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드민
구성원 이제 페이지, 구성원 관리에 들어오면 우리 회사 계제에 등록된 구성원들의 계정 리스트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구성원 계정을 등록하는 버튼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개별 등록, 일괄 등록이 있습니다. 개별 등록은 이제 직원의 계정을 한 명씩 생성할 때 활용하시면 좋고요. 일괄 등록은 2명 이상의 직원 계정 생성이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 한 명이 새로 입사했다는 것을 가정하고 저는 구성원 개별 등록을 먼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름 김사원이라는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고요. 지금 우리 회사 이메일 주소는 김사원 flow.team이라는 이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계정이 하나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활용을 했고요. 비밀번호는 한번 이제 플로우 초기 비밀번호인 flow 123 물결 느낌표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메일 주소는 이제 우리 이제 직원의 이 계정 아이디가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도메인이 별도로 있다면 동일하게 꼭 맞춰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별도 도메인이 없다, 회사 전용 이제 이메일이 별도로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이제 공유된 과 동일한 이메일 주소들을 똑같이 활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 이메일, 그리고 관리자분이 임의로 지정해 주실 비밀번호 3가지만 입력을 하면 바로 계정 등록이 가능하고요. 추가 정보는 이제 원하시는 선택 사항에 따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바로 원클릭으로 김사원의 계정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사원은 이 이메일 주소와 함께 그리고 아까 전에 설정해 주셨던 비밀번호와 함께 로그인만 진행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신입사원이 수가 조금 더 많다, 혹은 이제 플로우를 처음 사용하려고 해서 여러 명의 계정을 한 번에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다 할 때는 이제 일괄 등록을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요 보여지는 화면이 바로 일괄 등록 화면입니다. 행추가 원하는 이제 그 구성원의 수만큼 행추가를 해주셔서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똑같이 박사원, 그 다음에 주사원, 그 다음에 주임 이렇게 직원이 들어왔고요. 똑같이 뭐 플로우 1000 이메일 주소 있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등록이 불가능한 거에는 빨간색 불이 표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한 다음에 한번 등록 버튼을 눌러볼까요? 네, 계정 일괄 등록 시 해당 사용자들은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명시드립니다라는 내용과 또 등록된 사용자에게 비밀번호 설정, 이메일이 전송된다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팝업이 조회가 됩니다. 네, 이처럼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에는 그 비밀번호를 지정하는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이 메일들로 그 비밀번호 변경 메일이 발송이 되는데요. 해당 이제 직원분들은 거기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에 플로우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여기서 등록을 해볼까요? 네, 바로 등록이 또 완료가 됐습니다. 3명, 가입이 오늘로 보면은 3명의 직원이 원클릭만으로 등록이 완료가 됐네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등록하려는 직원 수가 너무 많다. 한 50명 정도다 하는 경우에는 이 행추가하고 일일이 등록하는 것도 어렵겠죠. 그럴 때 우리는 엑셀 양식 다운로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엑셀 양식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요 일괄 등록 항목에서 확인했던 내용들이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의 항목은 이제 샘플 내용이니까 그대로 지워주시면 되고요.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직원 1, 직원 2,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직원 1, 2, 3 하고 요거 한번 저는 이제 샘플이니까 쭉 내려볼까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쭉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한 14명의 이제 직원 수를 등록을 했고요. 요거는 200개까지, 200명까지 한 번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도 똑같도 필수 항목인 이름, 이메일 주소만 입력을 한 다음에 저장한 뒤에 한번 올려볼까요?
방금 등록했던 열기 하면 네, 이렇게 그 엑셀로 입력한 항목이 그대로 요 표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등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직원 수가 많더라도 적더라도 간단하게 세팅을 해줄 수 있고요. 우리는 요 생성한 계정 정보를 직원들에게 공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한 명씩 추가로 계정을 생성할 때는 구성원 개별 등록을 클릭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름,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 총 3가지만 입력하면 바로 우리 구성원의 계정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회사 전용 도메인이 있다면 회사용 이메일을 활용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 명의 구성원 계정을 한 번에 세팅할 때인데요. 구성원 일괄 등록에서 행추가를 통해서 필요한 인원만큼 추가하고 여러 명의 직원 정보를 입력해서 한 번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름, 이메일 주소는 필수입니다. 10명 이상의 많은 인원의 구성원 계정 생성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엑셀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필수 정보인 이름과 이메일 계정 정보 입력, 그리고 저장, 파일 등록하면 우리는 간단하게 200명까지 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등록의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플로우 123 물결 느낌표로 자동 설정되어 구성원분들은 등록 시 자동 발송되는 비밀번호 변경 메일에서 또는 최초 로그인 하실 때 자동으로 조회되는 팝업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에 이어서 플로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구성원의 계정 정보를 비밀번호를 함께 공지를 하면 직원들은 접속하기만 하면 되니 처음에 어려움, 진입 장벽을 아주 쉽게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성원의 계정 등록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이제 부서 정보로 소속감을 높여줄 차례인데요. 이것 또한 어드민 페이지, 조직도 관리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함께 봐볼까요? 조직도 기능은 조직도 관리 버튼을 통해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접속하시는 거라면 조직도 기능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비활성화 상태로 꺼져 있을 텐데요. 네, 버튼 한 번을 클릭함으로써 바로 사용 상태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부서 정보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계정 정보를 등록할 때와 방법이 비슷합니다. 조직도 화면상의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내 부서 정보들을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부서 정보를 한 번에 등록하는 부서 일괄 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조직도 관리 기능의 경우에는 부서 순서를 변경하거나 상황의 부서를 선택하는 게 이 조직도 어드민 페이지에서가 훨씬 직관적이고 쉽기 때문에 수십 개 이상의 부서를 한 번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어드민 페이지 내의 개별 부서 등록 방법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어드민 페이지에서 바로 등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등록해 볼까요? 처음에 이제 경영지원본부, 그 다음에 뭐 영업본부, 운영본부, 마케팅본부, 네, 뭐 기획본부 이렇게 5개 아마 본부를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순서나 상위 부서를 이제 옮겨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영업본부가 네, 운영본부 안에 속한다 할 때는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되고요. 뭐 마케팅 본부가 영업본부 안에 속한다 할 때는 네, 이런 식으로 영업본부 안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경영지원본부가 제일 위에 오고 뭐 기획본부가 그 밑에 오고 싶다 할 때는 다 모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간단하게 네,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영지원본부 안에 네, 총무팀과 회계팀으로 나뉘어야 한다 할 때는 경영지원본부를 클릭하신 다음에 부서 정보를 또 네,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뭐 총무팀 안에서도 1, 2팀으로 나뉘어야 한다 할 때는 총무팀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네, 또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동시키고 추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직도 관리 페이지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요 이제 부서 단위의 그 단계는 8단계까지 가능하니까 회사 상황에 맞춰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필요한 부서 정보들을 모두 세팅하셨다면 구성원들에게 이제 반영을 해야겠죠. 이때 우리는 다시 구성원 관리로 이동을 합니다. 네, 우리 구성원들 등록되어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부서 정보에 맞춰서 선택을 한 다음에 부서 변경을 클릭하면 등록되어 있는 이제 부서 조직 정보들을 끌어올 수가 있고요. 해당되는 이제 부서 정보에 맞춰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 정도만 해볼게요. 네, 기획본부와 영업본부를 추가했습니다. 네, 만약에 일단 누구는 이제 부서 정보 반영되어 있고 누구는 이제 반영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부서가 적용되어 있지 않는 인원만 따로 모아보고 싶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상위에 있는 이 부서 없는 인원 모아보기를 클릭하면 현재 부서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는 직원들만 따로 모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도 조직도를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조직도 관리, 그냥 단순하게 부서 정보만 보이게 해서 소속감만 높이는 효과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네, 프로젝트 화면으로 이제 가보면 지금 프로젝트 화면 이제 참여 인원을 초대할 때 조직도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부서별 인원을 뭐 전체적으로 초대할 때라든지 부서별로 인원을 좀 모아서 확인할 때라든지 이럴 때 모아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선택해서도 할 수 있고 팀별로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편의성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도 세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회사의 조직도 정보를 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초대 또는 새 채팅의 인원을 초대할 때도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구성원 관리도 필요하겠죠. 바로 직원들이 입퇴사했을 때의 상황인데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구성원 등록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걱정되는 상황은 바로 직원이 퇴사했을 때일 겁니다. 관리자분들께서 개인 메신저로 업무를 진행할 때 가장 난감해 하실 때가 직원분들이 퇴사했을 때일 겁니다. 구성원이 퇴사했을 때 채팅방에서 따로 내보낼 수도 없고 또 일일이 나가달라고 하기도 번거롭고 그래서 채팅방을 새로 다시 만들게 되고 또 그러면 히스토리는 이어지지 않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요. 플로우에서는 직원의 접근을 히스토리도 유지하면서 원클릭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네, 화면을 함께 봐보겠습니다. 우린 다시 구성원 관리 페이지에 들어오게 될 텐데요. 지금 박사원이 퇴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플로우에 접근하는 것을 바로 막아야 할 텐데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하지? 프로젝트에서 일일이 내보내야 되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용 중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까지 클릭하면 이 이용 중지한 박사원은 이용 중지 리스트에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이와 동시에 박사원은 참여했던 프로젝트에서 일괄적으로 내보내지며 우리 회사 플로우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로그인이 막히는 거죠. 우리는 딱 두 번만의 클릭으로 박사원의 퇴사 상황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용 중지된 계정을 아예 삭제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삭제 버튼을 클릭한 후 주의사항들을 모두 확인하신 다음에 삭제 버튼을 누르면 완전하게 삭제까지 완료됩니다.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정을 삭제하면 이 계정에 기존에 작성했던 글들 모두 삭제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플로우가 히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업무 도구인 만큼 삭제된 계정이 작성했던 게시물 모두 남아 있고요. 다만 계정 정보만 아예 삭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퇴사한 직원의 업무 진행했던 그 히스토리와 자산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구성원 관리 방법 마지막인데요. 바로 관리자의 권한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한 명만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 관리자가 휴무일 때 직원이 입사했는데 계정을 생성해 줄 담당자가 없다.
혹은 부서 정보 변경이 필요한데 오늘 휴가네 하면서 빠른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더불어 그 담당자의 부담도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관리자가 너무 높은 직급의 이제 리더분들이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성원이 요청 사항이 있을 때도 요청을 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리자 권한을 최소 두세 명 정도에게는 부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구성원 관리, 우리 지금 계속 많이 들어가 봤죠. 그때 각 직원들의 리스트에는 맨 오른쪽에 보면은, 네, YN 값이 있고 그 옆에 지정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이때 관리자가 아닌 분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한 번 딱 클릭만으로 관리자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리자 권한은 뭐 경영지원팀 분들 또는 도입 담당자분들이 맡으시는 것도 좋고요. 혹은 각 팀의 이제 파트의 네, 리더분들이 담당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직원분들이 이제 간혹 요청사항을 전달하기 부담스러운 너무 직급이 높은 그 담당자분들에게만 이제 관리자 권한을 주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우리 회사 업무 보안 절대 지키는 보안 설정 기능입니다. 네, 우리 회사 업무 자료를 지키는 강력한 보안, 그리고 내 계정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방어, 검증된 IP에서만 접근을 허용하게 한다. 이 세 가지, 왠지 대기업에서만 가능한 그런 기능일 것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네, 플로우에서도 가능하고요. 네, 당연히 이제 우리 회사의 중요한 업무 자료가 공유되는 우리 플로우 업무 공간인 만큼 강력한 보안 기능을 통해서 업무가 더 자유롭게 주고받아질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겠죠. 우리는 어드민에서 이것 또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드민에 접속하신 후 왼쪽에 보안 설정 기능을 보시면 요 파일 보안, 로그인 보안, 화면 캡처 방지 설정을 모두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실제 화면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어떤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파일 보안 설정부터 함께 접속해 볼까요? 먼저 간단한 설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PC에서는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하지만 모바일에서는 다운로드 또는 조회까지 불가능하게 막을 수 있는데요. 네, 이 하단의 모바일 권한,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 제한에서 활성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바일에서는 우린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제 설정은 추가적으로 뭐 조회까지도 불가능에 제한할 수 있으니까요. 해당 부분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PC 중에서도 허용된 IP 주소에서만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하여 강력하게 보안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된 IP에서만 다운로드 허용,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고 네, IP를 추가하면 그 IP에서만 접속했을 경우에만 다운로드가 가능한 거죠. 이 현재 IP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지금 있는 사무실의 IP 주소를, 네, 지금 현재 PC IP 주소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미리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해놨는데요. 지금 화면의 경우에는 등록되어 있는 A 컴퍼니 6층 IP에서만 파일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IP PC에서는 안 되고요. 네, 이로써 외부, 집, 다른 환경에서 파일을 임의로 다운로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 설정을 했는데 특이 케이스에서는 다른 IP에서도 접속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직원이 외부 파견을 나갔거나 출장을 갔거나 또는 대표님의 경우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네, 밑에 파일 권한 예외 유저 관리 케이스에서 예외 유저 계정을 추가함으로써 특정 사용자에게만큼은 보안 기능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서 편의성을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기능을 활성화하면 등록되어 있는 사대리와 영업팀 요 계정은 어디서든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계정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로그인 보안 설정 기능입니다. 파일 보안 설정 바로 밑에 있고요. 네, 먼저 간단하게 2차 인증 기능 무엇일까요?
네, 문자 또는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야만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비밀번호가 유출이 되었더라도 웹 브라우저에서 비밀번호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상황이더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로그인을 시도한다면 문자 또는 이메일 2차 인증 절차를 통해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중복 로그인 방지는 각 기기별로 한 개의 계정만 로그인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으로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장소에서 같은 기기 종류에서 로그인을 할 때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어서 외부인이 로그인을 시도하고 있구나를 먼저 감지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로그인 IP 설정은 앞서 보여드렸던 파일 보안 기능과 굉장히 유사한 기능으로 마찬가지로 허용된 IP에서만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로그인 IP 설정을 활성화하면 등록된 A컴퍼니 6층 IP에서만 로그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IP에서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아예 접근이 차단되고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죠. IP는 똑같이 여러 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모바일에서도 접근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 정책상 PC에서만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앱 로그인 제한을 활성화하면 앞으로 네, 모든 사용자,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은 모바일에서 로그인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캡처를 방지하는 기능인데요. 네, 밑에 화면 캡처 방지 설정에서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기기 화면 그리고 캡처 녹화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캡처 또는 녹화 시도 시 불가능 팝업이 뜨며 캡처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폰, iOS의 경우에는 OS 정책상 캡처를 차단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에 iOS에서 화면 캡처 또는 녹화 시도가 있었다 하면, 녹화가 되었다 하면 이 로그, 화면 캡처 이력, iOS 기능을 가시면 누가 언제 어떤 화면을, 우리 플로우 화면을 캡처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하면 어떤 이미지를 캡처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모바일 캡처를 통해 자료 유출이 되는 우려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문서 뷰어 워터마크 설정. 네, 이것은 PC에서의 캡처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기능인데요. 다운로드를 제한하고 뷰어로만 조회가 가능하게 할 경우 많은 분들이 캡처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십니다. PC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 외부 캡처 도구들을 막기가 어려운데요. 이 부분을 워터마크 기능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워터마크 기능을 활성화한 후 뷰어로 파일을 확인하면 누가 언제 어떤 파일을 확인하고 있는지 같이 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캡처를 한다고 해도 유출 경로를 추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함께 화면을 봐볼까요? 네, 활성화했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누가 어떤 계정이 언제 이 파일을 보고 있는지 뷰어에 조회가 되기 때문에 캡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출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떤가요? 파일과 로그인, 외부에서 접근하거나 유출하는 케이스 모두 막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강력한 기능,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고가의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오직 플로우로도 모두 방어할 수 있습니다. 보안으로 지켜지고 있는 우리 회사, 플로우, 이 안에서 업무 관련 자료 내용을 걱정 없이 공유해 보세요. 업무 보안 효율 동시에 높이는 어드민 활용 방법, 드디어 마지막 단계, GPG기로 활성화 200% 성공하기입니다. 예, GPG기가 의미하듯 우리가 우리 회사 직원들, 구성원들의 사용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얼만큼 사용해야 되는지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플로우는 통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접속 통계에서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월별, 주별, 그리고 일별로
몇 번씩 접속을 하는지 그래프와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점 단위를 클릭하면 선택한 기간 동안 활성화된 인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 직원이 200명인데 103명만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50% 정도만 접속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접속부터 늘려야겠다와 같은 액션 플랜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 직원 103명인데 이번 달에 103명이 모두 잘 접속하고 있네 한다면 접속률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으니 다른 기능적인 부분을 파악해 봐야겠다라는 다음 플랜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접속 통계에서는 데스크탑, 모바일 각 기기별 접속 일수, 그리고 둘이 합해진 총 접속 수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조회한 기간 동안 직원들이 어떤 업무 환경에서 많이 접속을 했는지, 그리고 구성원별 평균 플로우 접속 일수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속 일수는 하루에 여러 번 접속을 했어도 1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22, 20, 21이면 이번 달에 PC로는 22일, 20일, 21일 접속했구나. 평일 기준으로는 매일 접속을 했네. 그런데 보니까 모바일은 31일이나 되고 있네. 주말에도 네, 접속을 하고 있구나. 오히려 주말에는 좀 접속하지 않도록 문화를 좀 개선해 봐야겠다 등의 액션 플랜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사용한 사례이지만 만약 지금 접속 수가 10이고 모바일은 10도 되지 않는다면 PC 접속부터 며칠로 늘려봐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져갈 수도 있겠죠. 우리 직원들의 사용 패턴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액션 플랜을 짤수록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자, 다음은 기능별 사용량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용 통계입니다. 사용 통계에서는 구성원별로 활동한 프로젝트 수, 게시물 수, 댓글, 채팅방, 채팅 메시지 수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기간을 자유롭게 지정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월 사용량을 검색해 봐야지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3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설정해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기간을 지정한 후 검색을 하면 해당 기간 동안 각 구성원들이 기능별로 얼만큼 사용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어떤 기능을 가장 잘 쓰고 있는지 또 어떤 기능은 잘 못 쓰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서 그 이유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목표를 구체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무 문화 만들기 2단계 환경 만들기 위해서 추천드렸던 사내 활성화 이벤트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누가 가장 잘 쓸까의 관점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가장 못 쓰네, 좀 불이익을 줘야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순간 직원들은 감시의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 업무 문화 만드는 3단계, 신뢰의 단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업무 문화는 흔들리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용 통계를 활용할 때 잘 쓸까, 긍정적인 관점에서 활용해 주시고 업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한 모든 통계 자료는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표로 조회하기도 는 것도 되지만 엑셀을 다운로드 받아 다양한 통계 자료로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용량 보는 건 알겠는데, 플로우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 게 잘 쓰는 기준일까? 우리 회사 구성원들 중에 상위 수치는 이게 그럼 전체적으로 잘 쓰는 게 맞을까?를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먼저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표는 플로어를 사용하는 기업 5천여 개 기업 중 사용량이 한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구성원들이 한 달에 1인당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량을 정리한 표입니다. 접속률은 이제 기업 단위인데요. 역시 96%로 휴가를 가거나 뭐 이제 일부 예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접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시글, 글 업무 일정 할 일 투표를 모두 포함하여 한 명이 한 달에 75개는 등록을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업무는 1인당 50개씩은 등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잘 사용하는 기업들은 플로우 핵심 기능인 업무를 잘 사용하고 있었네요. 자, 그리고 댓글은 102개였습니다. 플로우에서는 댓글로 피드백과 수정사항을 전달하다 보니 역시 댓글 사용량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왕 쓰는 김에 정말 잘 사용하고 싶다는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표의 수치를 목표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적게부터 잡고 가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위에서 조금 더 실현 가능한 수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업무 관리를 목표로 플로우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따라서 이 관점으로 목표 수치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접속은 평일 기준 매일 5일, 매일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처음부터 높은 목표로 가져가 주셔야 되는데요. 네, 습관화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활동 프로젝트 수는 최소 구성원별로 5개 이상의 프로젝트에서는 활동을 하도록 네, 목표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게시물 수는 굉장히 많은데 활동 프로젝트 수는 5개 미만이다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세분화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를 5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게시글 사용량은 먼저 일주일 기준 1인당 게시물과 댓글 포함해서 20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인당 하루에 4개 정도의 게시물과 댓글을 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수치는 아니고요. 하루에 확인했습니다라는 댓글, 수정사항에 대한 댓글, 또는 내가 나에게 스스로 요청하는 리마인더 업무를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4개, 일주일에 20개. 네, 절대로 어려운 수치 아니고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만약에 달성한다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성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목표 수치를 높여 나가다가 조금 전 보여드렸던 우수 사용 기업의 수치를 목표로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요? 네, 물론 우리 회사의 특징을 반영한 우리 회사만의 단계별 목표를 잡는다면 더욱더 최고겠죠. 자, 여기까지 업무 보안 그리고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어드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통 어드민을 단순하게 정리 그리고 관리용으로만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그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보안과 더불어 업무 효율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놓친 게 있네요. 팁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관리자 여러 명 지정했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명 지정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 기업 관리자가 누구인지 우리 구성원 전체에게 공유해 주세요. 간혹 보안 설정이 변경되어서 접속이 불가할 때라든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라든지 이때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될지 몰라서 오히려 저희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우리 회사의 관리자가 누군지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답니다. 우리 회사 관리자가 누군지는 우리 구성원들이 제일 잘 알아야겠죠. 네, 이렇게 꼭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